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신하가 살았어요. 왕은 항상 맛있는 걸 먹었지만 신하는 그럴 수 없었죠. 맛있는 건 왕이 독차지했고 신하는 맛이 없는 것도 불평 없이 먹어야 했어요. 왕은 훌륭한 궁전에 살면서 늘 한가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나라의 재정 관리를 위해 경제학을 배워야 했고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위해 외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는 신화와 비슷하고 침팬지와 고릴라 같은 유인원은 왕과 닮았어요. 유인원은 삼림이라는 울창한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곳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육식동물들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적었죠. 반면 초기 인류는 나무가 듬성듬성한 초원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육식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컸어요.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여러모로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인류는 결국 쾌적한 삼림을 떠나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향했을까요? 신하는 스스로 원해서 신하가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보다 힘이 약했고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하가 된 거죠. 우리 조상도 울창한 숲속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건조화가 진행되며 삼림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힘이 약하고 나무에 잘 오르지 못했던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에게 패해서 삼림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난 우리의 조상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었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우리의 조상은 약했지만, 아니 약했기 때문에 유인원이 갖지 못한 특징을 진화시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로 호모사피엔스고요. 이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요. 절멸의 인류사, 사라시나 이사오, 이경덕, 부키. 여러분,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을 만난 동물의 반응은 셋 중 하나죠.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숨거나. 초기 인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와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고 네발 짐승에게 달아나기에는 너무 느리고 아프리카 초원에는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자, 이렇게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인류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구에 사는 그 어떤 종도 진화시키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직립 이족 보행이 그 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구한다고 생각해 봐요. 사냥이나 이렇게 채집에 나섰다가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하거나 운 좋게 열매가 열린 어떤 나무를 발견하는 사람은 운 좋은 경우는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운이 나쁘면 쫄쫄 굶습니다. 원시 인류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은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사냥을 해서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식량을 들고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나눈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인류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커요.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은 왜 절멸한 걸까요? 여러분, 혼자 똑똑한 것과 무리의 성공은 별개입니다. 혼자 생각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공에는 협업이 필수죠. 먼저 깨달은 이가 자신이 아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변화를 위해 다수의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궁리했고 그렇게 찾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후손에게 전함으로써 집단의 경쟁력을 키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사냥감을 발견했어. 야, 저기에 가면 말이야 커다란 이 소가 한 마리 있어. 야, 얘가 그냥 막 그냥 소리 살집이냐 투치고.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가야 돼. 야, 너 돌멩이 팔매 잘하잖아. 네가 저 앞에 가서 일단 돌 들고 있어. 그리고 야, 너 달리기 잘하지. 네가 앞에서 소를 막 모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몰아가지고 할 때 너가 앞에서 돌멩이 던지고 그리고 네가 옆에 있다가 딱 길을 막는 거지. 야, 그럼 딱.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냥을 할 때 침을 튀겨가면서 자신이 발견한 사냥감을 야,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고 동료들을 설득해서 함께 사냥한 덕분에 효율을 키웠어요.
무리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말로 소통하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인류의 강점을 약점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별로 코로나의 피해가 큰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적 성공입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이 가장 피해가 심했죠. 뉴욕은요, 여러분, 세계 경제 문화의 수도예요. 인구 밀집도나 경제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탈리아의 경우 공업이 발달한 북부 지역과 농업이 주력 산업인 남부 지역 사이에 경제 격차가 심합니다. 소득 격차가 심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처음 맹위를 떨친 곳도 이탈리아에서는 북부 지역이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콜센터, 물류센터 마찬가지예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극대화한 결과가 결국은 집단 감염 사태로 귀결된다는 거죠. 인류가 성공을 거둔 경쟁력, 소통과 단합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19세기 빅토리아 왕조의 시대에도 지브롤터의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위생 상태가 나쁘고 특히 마실 물이 부족했다. 유복한 집에서는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에 빗물을 받아 사용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당연히 유복한 사람들보다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런데 어느 해 지브롤터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유복한 사람들이 일부라도 살아남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유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단순화해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해보자. 더러운 물을 마셔도 죽지 않는 강한 사람과 더러운 물을 마시면 죽는 약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유복한 집이나 가난한 집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절반씩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집에는 강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 가난한 집에서는 늘 더러운 물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복한 집에서는 변함없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비슷한 비율로 살고 있었다. 늘 깨끗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가뭄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가난한 집에는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유복한 집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절반씩 사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가뭄이 닥쳐오자 유복한 집이나 가난한 집 모두 더러운 물을 마셔야 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보다 유복한 사람 쪽이 더 많이 죽었다. 이 대목 보면서 과연 위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어쩌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숲속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가난한 신하였어요. 가난한 인류는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구했어요.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하면 배 터지게 먹고 실패하면 쫄쫄 굶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를 입으로 물어서 나릅니다. 여러분, 입으로 물어서 이 먹이를 나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결국 요만큼 이제 요만한 거 새끼 영양 이런 거 하나 물어가지고 가져가서 딱 주면 새끼 사자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다퉜겠죠. 강한 개체는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이 먹어서 강해지고 약한 개체는 결국은 영양빈곤으로 영양실조로 도태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사자들과는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조금만 나르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다리로 서서 두 팔로 식량을 나릅니다. 자, 이거 위험해요. 내가 두 팔로 나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두 다리로 서서. 하지만 개인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집단으로서는 더 좋은 결과를 선택을 한 거죠. 수렵 채집으로 마련한 음식을 손으로 팔로 안아서 날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기부터 늙고 병든 부모까지 모실 수가 있었어요. 나보다 공동체를 우선했기에 가난한 인류는 함께 살아남은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난의 시기에도 끝끝내 이겨낸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엿봄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는 용기와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